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름을 통해서 이미 선을 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선을 넘었으면 스타트가 부정이다, 부정 출발, 실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참 부부는 일심동체인지 아니면 부창부순지 정말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선 부장판사, 지금 부장판사입니다. 부장판사의 남편도 이전에 부장판사 출신 현재 변호사입니다. 이름은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오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모 변호사, 청와대에 무슨 교감이 있었는지 아주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더군요. 이 사람 평소에 SNS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서 자기가 해명글을 썼습니다. 절대 자기 부인이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 것이고 아주 억울하고 등등 이런 내용을 적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일종의 해명글이겠죠. 그런데 우스운 것이 이 해명글을 청와대 모 씨가 계속해서 퍼나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전에 한 번도 페이스북에 계정을 내지 않았던 오모 변호사 이미선의 남편이 해명글을 썼는데 이것이 4분도 안 돼서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퍼날린다. 그리고 이것은 기자들에게도 지금 퍼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교감이 있었다. 청와대에 교감이 있다. 그리고 이 남편 오모 변호사가 오늘만 하더라도 4월 12일만 하더라도 세계 라디오 매체, 라디오와 연결해서 자기 입장을 소상히 밝혔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라디오 방송국과 연결을 시켜줬고 또 자기가 페이스북에 해명을 남겼는데 5분이 안 돼서 청와대 모 인사가 이것을 링크를 걸어서 복사를 해서 각 기자들이라든지 이런데 퍼날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이번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이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역시 지난번 사항처럼 박영선이라든지 김현철처럼 강행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허파를 완전 뒤집어 놓는 이런 주식 투자. 남편은 이걸 투자라고 하지 않고 저축이라고 했더군요. 그리고 그 남편 변호사, 아주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세전 수입이 연간 5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5억이 넘는 사람이 그냥 저축이나 하면 되지 왜 돈을 더 벌겠다고 주식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 이미선과 자기가 관여했던 그런 회사의 정보를 빼냈는지 아니면 내부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것은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고 또 오르기 전에 사고 또 내리기 전에 팔고 이런 주식의 기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까?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조지 소로스, 웨런 비티와 같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부인이 그렇습니다. 부인이 모든 것은 또 남편에게 미룹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남편이 한 것이다. 이렇게 줏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고위공직자, 그것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입니다. 이 9명이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재판도 그렇고 이번에 낙태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말 민감한 사항들을 국민의 시선에서 판단을 하고 또 논의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남편에게 미루고 주식 투자 이것도 남편에게 미루고 무슨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남편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만일 자기가 재판관이 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 이렇게 되면 남편도 판사니까, 판사 출신이니까, 이 사항은 또 물어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산 42억 6천만 원 가운데 83%인 35억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이 이미선 부부 합산으로 해서. 그리고 이 가운데 거의 35억 가운데 거의 70% 가까운 24억을 한 계열사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미선과 그리고 남편 오모 변호사가 재판에 관여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해충돌 회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위공직자가 되려고 하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장관이 되려고 하면 자기와 업무에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 벗겨내자. 그래서 이해충돌 원칙에 따라서, 이해충돌 회피의 원칙에 따라서 이런 것을 맞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진중하게 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 자기 남편은 1년에 세전 수입으로 세후까지 하면 돈이 더 되겠죠. 5억이 넘는 그런 돈을 번다고 합니다. 자기 말대로. 그리고 2010년에 이 사람은 부장판사에서 나와서 지금 로펌의 변호사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전에 판사 시절부터 주식 투자를 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실제 여러분, 연간 수입이 5억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그런 돈 아닙니까? 저도 기자 생활을 했지만 그런 돈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우리 여기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남편 한 명만 5억씩 벌고 또 이미선 판사는 부장판사는 또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또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그러면 1년에 얼마나 수입이 있는 것입니까? 연수입이, 고정수입이. 그런데 돈을 더 벌겠다고 또 주식 투자를 하고 거기서 자기가 아름아름 정보로 해서 내부 정보를 알아서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양심불량 아닙니까? 실제. 그런데 또 명예를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하겠다.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거의 장차관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위직을 맡겠다. 이것은 정말 너무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정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기 전에 차라리 어떤 국민연금, 요즘 국민연금이 아주 적자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하면 적자가 펑펑 쏟아지는데 거기 가서 기금운용부에 가서 직책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손해도 많이 보는데. 이런 상황인데 무슨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하겠다고 그렇게 또 계속해서 물러서지도 않고 자진 사퇴도 하지 않고 계속 청와대와 연결을 하면서 이런 카톡이나 날려보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사검증 시스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완전 제로빵입니다. 조현옥이 인사를 첨가하고 그러면 검증은 민정수석의 조국이 이걸 제대로 검증을 해야 하는데 검증은 제대로 하지 않고 언론에서 지적을 하면 미리 다 아는 사실이다. 미리 알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미리 아는데 왜 이런 사람을 뽑아서 난리를 치깁니까? 현재 법관이라든지 그리고 법조인 가운데서 이만큼 떨어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식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대로 자기 뚜렷하게 주관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남편이 했다. 모든 것을 남편으로 되돌리는 이런 판사가 정당한 그런 판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페이스북을 날리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니까 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조국 민정수석, 민주당 부산시당 전재수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다음 총선 때 출구 전략으로 조국을 영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조국이 부산 사람 출신은 맞습니다. 고등학교도 부산에서 나왔고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지만 그러니 이제 부산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이런 행태를 보면 정말 공직자로서는 제로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지난번 뭐 알레레온가 거기서 나와서 자기는 앞으로 정치할 그런 능력도 그리고 그런 할 마음도 없다. 자기는 뭐 완전 정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니 땐 어떻게 연기가 나겠습니까? 전재수 부산시 민주당 위원장이 다음 부산의 총선 전략으로 조국을 끌어들여서 일종의 간판 스타로 키우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역시 문재인이 미국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지난번 김현철이라든지 그리고 박영선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벌써 밑밥을 깔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벌써 청와대 쪽에서 밑밥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언론에서는 이렇게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최정호는 집 세차를 해가지고 차액을 23억 얻었다 해서 언론에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여론에서 두들겨 맞아서 낙마한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과 차원이 틀린다는 겁니다. 주식을 이렇게 했는데도 차원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와대 시각은 우리 시각하고 완전 틀린 겁니까? 청와대 생각은 국민들의 생각과 완전 다른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유리가 되어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청와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각, 국민의 여러 가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균 사람들의 그런 의식을 인식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그런 점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좋은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청와대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올리고 인사를 또 검증했다고 해 올리고 이것이 만일 흐트러지면 앞으로 우리가 기싸움에서 진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막무가내로 또 임명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킨다고 그러면 청와대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민정수석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민정수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항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일종의 이전 암행어사처럼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위에 지도자에게 보고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방안을 찾아야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최정화와는 다르게 주식 투자는 불법이 아니니까 무리가 아니니까 괜찮다. 강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만일 권유를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민정부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조국이 어떤 상황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내년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저는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막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이 안 되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하고 또 감이 안 되는 사람이 또 국회의원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제 양심상 제 언론인 생활 32년의 양심상 이런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년에 총선에 출마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가서 반대운동을 벌일 그런 생각입니다. 조국 그리고 문재인 이번에는 제대로 합니다. 만일 이미 선을 넘어선 이미선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그날 정말 국민의 시선은 굉장히 차가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 하면 이제 끝장이다.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계 최정의 법칙, 한계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두고 보다가 더 이상 안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계 효용 법칙이죠. 그 점을 알고 이번에는 이미선 그리고 엉뚱한 이미선의 남편 오모 변호사 제발 이런 모습 언론에서 그리고 TV 화면에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장판사 오래 하고 다시 물러나더라도 변호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물러나십시오. 오늘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여러 가지 사항 그리고 남편의 그런 부창부수, 부부 유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